공경매 배워봐요. 특별함이 있어요. 협회에서 만나요. 네, 열심했어. 나도 부자 될 거야. 대한공경매사협회. 나도 부자 될 거야. 대한공경매사협회. 입찰 가격, 이전 비용, 총 투자금, 대출 똑같네요. 네네. 이걸 만들면서 느낀 점. 만들면서 일단 의사결정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의사결정에 도움된다. 또. 네. 전체적으로 네. 머릿속에 이 물건을 했을 때 얼마 정도 수익이 되는지 우리가 보면 낙찰을 할 때 네. 보면 미묘한 차이로 낙찰이 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네네. 어떤 경우는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되게 많이 나기도 해요. 네네. 근데 이제 많이 나든지 말든지 1등을 해야 되는데 네네. 어떤 경우는 되게 미묘한 차이로 낙찰에 실패하기도 해요. 네네. 근데 보면은 노력은 정말 많이 해요. 네네. 실제로 보면 떨어진 사람들도 보면 대충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많이는 하죠. 이걸로 팔자 고치려고. 그런데 노력을 하는데 꼭 이상하게 미묘하게 떨어진다. 이게 둘 다 어저께 했던 거거든요. 네. 어제 진행된 거예요? 네네. 둘 다 어제 입찰을 했는데 네. 둘 다 떨어졌어요. 얼마를 쓴다라고 했던 거예요? 직접 들어간 건 아니고 본인 예상치가? 아니 직접 했어요. 직접 들어갔어요? 네네. 그러면 보령에 있는 거 이 약국은 얼마 썼어요? 1억 4천을 썼느나 네네. 1등은 1억 4,700이더라. 그러면 한번 이 표를 볼게요. 자, 1억 4천일 때는 순투자가 2,600 투자돼서 이자 주고도 소득이 23만 원 남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시세차익이 7천만 원이네. 네. 저번에 저한테 얘기하기로 시세차익 이렇게까지 욕심 안 부렸던 적 같은데. 근데 거기가요. 녹음 좀 해드릴게요. 거기가 네. 뭐라고 말씀드려요? 상권이 많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건물 자체가 의료센터였어요. 네. 그래서 2층부터 5층까지가 다 병원이었고 네. 1층에 이제 약국인데 그 약국 자리예요. 그런데 이제 직접 가보니까 2층에서 5층 병원이 다 나가 있고 전체가 다 공실이었어요. 뭐 약국도 공실이고요. 네, 그래서 거기 주변 이제 상가들 상권이 좋지는 않아요. 저번에도 좋지도 않다. 도대체 어떤 게 좋은 거고 어떤 게 안 좋은 거야? 1층에 자, 있는 주변에 우리가 갔을 때 비어 있어. 몇 네네. 군데가. 네네. 그러면 내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눈에 비어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이 왕래가 첫째 없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네네.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지역에 갔어요. 네네. 딱 보니까 공실이 좀 있어. 네네. 그래서 이거 근데 사놓고 나도 공실 안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비어 있는 데보다는 적어도 차 있는 데가 많으니까 동네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차 있는 곳에 건물주인은 나는 괜찮아. 나한테 공실은 내 집에 하나야. 라고 생각하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본사에도 내 관심사의 공실은 뭐냐면 우리 임대사무실에 몇 개 비었어? 라고 아까도 물어봤잖아요. 좀 전에. 2층에 지금 몇 개 비었어?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옆 건물, 저 건물, 이 일대의 공실이 몇 개가 되든지 말든지 나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죠. 그지만 이 근처에 상가가 경매로 나오면 사서 들어온 사람은 온 동네방네 공실을 조사해 놓고 공실이 많다 그런다? 즉 뭐냐면 차 있는 곳에서 봐야 되는데 자기는 전체를 본다는 거죠. 현재 우리 주변에 인구가 늘고 있으면 다 느는 줄 알고 예를 들면 압구정동에 살고 그러면 부동산이 오르는데 전체적으로 공실 난 것을 다 포함한 전국적으로 보니까 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럼 그 떨어졌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제
학자나 통계학자들은 야 전국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가치가 좀 떨어졌습니다. 말은 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10개인데 10개가 다 오르고 그래 그럼 나는 떨어졌단 말은 실감을 못하는 거죠. 상관없는 얘기다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이걸 사서 들어가서 내가 세를 주면 나는 이거 한 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갈 때는 온 동네방네 세를 다 봐. 공실률을. 다른 데가 공실이 90%가 돼도 내 집에 내가 산 이 상가만 차면 100%잖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고려할 수는 있지만은 그게 너무 크게 나의 투자의 방향을 결정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지역에 상가가 500개나 200개인데 그 중에 한 20개가 자기 공실에 걸렸다고 해서 자기가 안 들어가네라고 한다면 국가고시하고 삼성 같은데 회사는 어떻게 들어가? 100대 1, 200대 1인데 100명 응모하면은 99명 떨어지고 1명 붙는데 공무원도 한 300대 1 되면 뭐라고 하냐면 야 299개가 공실인데 뭐하러 너는 공무원 보냐 이러는 거야? 똑같잖아. 그지만은 떨어질지 알지만 들어가잖아요. 똑같은 거지. 그렇게 너무 어떤 그 공실이라는 거를 크게 부풀린 거지. 자기하고 관계없는데. 왜 그 동네 공실만 쳐? 옆 광역시까지 치지 그냥. 그 다음에 한반도하고 북한하고 통틀어 보니까 반 정도가 공실이야. 에? 그럼 보세요. 1억 5천을 썼을 때 보니까 2,900을 쓰고 순이자는 20만 원이 남네요. 그죠? 그리고 6천을 벌어. 근데 1억 5천 썼으면 1등 됐네요. 그죠? 1등이 됐네. 그러면 본인이 쓴 1억 4천과 1억 5천의 차이는 실제로는 들어간 돈은 26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고 이자 3만 원 피해 봤는데 그제 아예 안 쓸 거면 몰라도 썼다면은 이런 건 정말 아깝죠. 그잖아. 결국 한 300만 원 덜 써서 갔네.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걸 어디서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을 건데 간단하게 말을 해볼게요. 네. 떨어지고 후회돼요, 안 돼요? 후회돼요. 후회가 안 된 자리가 내 자리야. 후회가 안 되는 자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후회되지. 뭐 진짜 카드로 어디 가서 뽀지게 술집에서 쓰는 정도 돈 차이로 떨어진 거야. 그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예를 들면 20만 원씩만 남아 아까 23만 원인가? 아니 20만 원씩 남아도 1년이면 240만 원인데. 네. 그죠? 네. 아깝네. 지금 금리로만 보면은 2,900 투자해서 240만 원 남는 거네요. 그럼 몇 프로인가? 거의 8% 가까이 되는 건가? 그죠? 네네네. 240만 원 나누기 2,900원 곱하기 100 8.2%예요. 그러니까 은행이자보다 한 6배, 7배 센 수익률을 그냥 아주 그냥 헌시장처럼 돌려보는 그리고 6천만 원을 볼 수 있었는데 자, 요런 게 하나 있고 요거는 화성 병정 이거는 좀 1등하고 차이가 많이 났네요. 그죠? 자, 그럼 3억 7천에 입찰을 했다라고 뭐 아니 3억 7천은 표에도 없다. 그죠? 네. 3억 7천을 쓸 경우에는 그러면 실제 들어간 돈은 3개 9천 1000 한 8천 정도 들어가네요. 그렇게 되겠네. 8천 정도 들어가고 8천 정도 들어가고 이자 소득은 60만 원 정도. 네. 60 정도 예를 들면. 네네. 8천 투자해서 60 버는 거면은 이 보령에 있는 약국이 정말 좋은 거네. 네. 아닌가? 아니 8천에 60이고 요거는 2,920이니까 3천에 20이니까 6천이면은 40 8천에 60 비슷비슷한다. 만약에 비슷하네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보증금을 회수한 거죠? 2천만 원. 예, 순투자금은 보증금 회수한 자금이죠. 예. 그러니까 수익률은 비슷하다. 네네. 그리고는 이제 6천, 5천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두 개 다 비슷하네요. 3억 7천을 썼어도 비슷해.
근데 네. 지금 우리가 3억 1,500을 쓰게 된 이유는 뭔가요? 최저가가 2억 7천이었거든요. 네네. 2억 7천인데 3억 1,500이면은 몇 명이 응찰했어요? 8명이요. 8명. 네. 그러면 중간 정도 성적 뽀롯이 됐겠네. 네네. 보통 그 한 명만 3억 7천 쓰고요. 나머지는 3억 1천에서 3억 3천 있어요. 보통 이 1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니고 하면은 네. 그 부끄럽잖아. 네, 맞아요. 그죠? 이게 보면은 이거는 특히 고깃집 이거는 너무 이익을 크게 차리는 거고요. 네. 이익을 크게 차리려고 했구나. 근데 이건 물건 자체가 별론데? 그 병점이요. 거기가 뭐가 좋으냐면요. 역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에요. 근데 거기가 이제 역이 있다 보니까 상권이 죽어서 상권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역 반대편 쪽에 병점 이제 복합 행정도시를 터를 다 파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산만 풀면은 이제 거기를 개발하려고 LH가 좀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말로는 이제 올해 삽을 뜬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이 세운 지는 한 6, 7년쯤 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시작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승이 될 걸로 고려해서 이 집이 좋았던 네네. 거예요. 아, 그런 거는 보지 마세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사놓고 LH 건물 지어놓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거나 완성되면 영향이 없진 않잖아요. 네네. 근데 그 영향을 보고 투자를 하면 네네. 경매는 민첩하고 경쟁적이고 사냥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헌팅이라고 네네. 했잖아요. 아마 제가 강의한 거를 들어봤을지 모르지만은 미래를 예측하거나 미래의 어떤 개발 이득을 반드시 포함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옳죠. 현실적으로는 옳아요. 네네. 정말 정막강산인 경우하고 옆에가 시끄럽게 포크레인을 파고 있다면 두 개는 분명히 다르죠. 네네. 그래서 가치가 반영되는 것은 단기간에는 없더라도 단기간엔 큰 변동이 없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는 정막강산인 것보다는 옆에서 포크레인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면 지금은 아니어도 나중에 효과는 반드시 있다. 그러나 우리 투자는 현 시점에 투자 당시에 전세, 월세, 시세, 매매 이걸 보고 판단하는 게 가장 옳습니다. 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 미래는 보이지 않는 미래지만 오긴 온다는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령의 1층에 있는 거는 2,900 투자해서 20만원 버는 정도를 본인이 써도 잡았고 근데 요거는 실제로 보면은 그리고 시세차익이요 1억 5천 썼을 때 6천만원 나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경우를 보면 3억 7천을 써버리면 시세차익이 2천도 안 돼요. 2천, 1천도 안 돼요. 그죠? 그러면 3억 1,500을 썼을 때 6,600 6,100을 써서 75만원 벌고 6,600을 버는 이 수익률은 실제로 이 보령에 있는 약국하고 비슷한 수익률을 보고 있어요. 하지만 낙찰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져 버린 케이스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높게 써서 잡으라고는 절대 하는 말은 아니고요. 3억 7천을 쓴 사람은 정말 필요했나 보지. 자기가 고깃집을 직접 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경매쟁이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이상을 쓸 수는 없죠. 왜냐? 보령 1층 같은 거 매물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3억 7천까지 올렸으면 수익률이 너무 악화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낮게 쓸 수밖에 없죠. 자기 수익률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저번에는.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3억 1,500은 수익률을 지키는 게 아니고 수익률을 크게 본 거죠. 하지만 이거는 이 판에서는 이길 수 없어. 아까 같은 그 개발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 개발이라는 호재를 크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크게 여긴 사람들은 크게 써버리니까 떨어지게 되죠. 상대적으로. 수익률은 그 사람도 악화돼 있어. 그럼 그 사람이 수익률을 크게 보는 시점은 언제냐면 그게 뭐 삽을 떠서 영향을 크게 받을 때쯤 돼야 된다. 그러니까 경매를 하는 사람은 그 금액을 쓰면 안 되는 거고 성훈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미래 가치를
개발 정보와 미래에 변할 수 있다는 정보는 충분히 머릿속으로 인지하지만 그걸 또 반영한 것처럼 하고 이 물건을 선택하긴 했지만 실제로 금액 쓸 때는 전혀 반영 안 했는데 그죠? 개발 호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어. 그거는 아마 이제 지금 말한 것처럼 개발 호재를 가지고 투자하면 안 된다는 구결을 알고 한 건지 그게 아니면 개발은 되니까 이 물건은 탐이 나서 입찰은 하긴 해야 되겠지만 적게 써서 먹고 싶은 마음이 가동돼서 그런 것인지 그 마음이죠. 네. 그러면 그 두 번째 마음 같으면은 계속 떨어진다는 거지. 그 마음이면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물건이 좋아서 지금 상대적으로 하나는 1억 5천짜리고 하나는 3억 얼마짜리니까 규모가 2배나 큰데 들어가려고 작정을 했던 이유는 뭔가 그 개발이라는 거를 크게 봤다는 가능성이 크고 크게 봤다면은 개발을 크게 봤다면 당연히 남도 크게 봤을 것이고 남도 크게 볼 거니까 나는 좀 더 써줘야 되겠구나. 개발을 봤다면 내가 지금은 적게 이익을 봐야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옛날에 뉴타운 개발하면은 현재 가서 시세보다 웃돈 얹어주고 사잖아. 경매로 못 사고. 근데 지금 생각은 개발이고 진짜 행동은 그게 아니었어. 자, 이런 모순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해되죠? 일단은 이걸 가지고 이제 하다 보면 조금씩 더 많은 체험들이 쌓일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기에는 1등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정해 놓지도 않았어. 시세가 4억이었네요. 조사된 게. 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시세 4억짜리를 3억 7천에 샀으니까 3천 싸게 산 거네. 아, 그렇죠. 그죠? 그리고 3억 7천에 샀고 이전비가 별도로 들지만 실제로 4억을 주고 사도 이전비는 별도로 든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들었다고 치면 4억 1천이 들고 3억 7천에 사는 사람은 3억 8천에 쓰고 되는 거죠. 이전비 포함된 비용. 여긴 포함되어 있죠. 네네네. 그렇지만 실제 소매보다도 소매는 4억 주고 샀지만 실제 이전비는 4억 1천이 들잖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시세 차익은 떠나서 실제 시세로 산 사람보다는 분명한 거는 3천 이상 번 거죠. 시세야 당연히 내가 3억 7천에 사서 3억 8천 이전비가 들고 4억에 팔면 2천 버는 거죠. 그죠? 네. 하지만 4억에 산 놈은 4억 1천을 들어가니까 3천 세이브지. 어찌됐든 소매보다는 경매가 싸다. 네. 되게 명쾌한 얘기죠. 근데 대부분 이걸 또 모르는 놈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야 이전비 주고 뭐 주면 뭐가 남냐 이런 애들 꼭 있다. 경매. 그런 사람들 만날 건데 사업이니까 부동산 사업을 하니까 분명히 그렇게 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꼭 생겨. 그럴 때 금방 말한 논리를 설명해 주면 되죠. 그죠? 2억에 주고 사면 2억만 들어가요. 2억 2천도 들어가요. 도배장판도 해. 일반 소매로 사도 이전비들하고 도배장판에 해서 2억 2천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 2억 2천 주고 샀다 그래요? 2억 주고 샀다. 2억 줬어.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일단은 폰트도 잘 썼네요. 제목 폰트는 좀 다르게. 이게 무슨 채죠? 그 위에 거요? 목각 인쇄인가? 목각 뭐 같은데? 그런 거 같은데요. 목판? 그래서 이렇게 이미 이거 그림 좋은 거예요. 이렇게 표를 해야 고객이 좋아해요. 아, 네. 깔끔하잖아. 네. 근데 이제 전에도 말했듯이 고객용과 고객용 아닌 거를 분리하는 게 좋아요. 네. 지금 이거는 고객용이 아니야. 네. 이거는 내부적으로 자기가 쓰는 전문가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을 했을 때 고객용으로 할 때는 조금 더 심플하고 조금 더 이렇게 좀 몇 가지를 감춰줘야 돼. 아, 그래야 돼. 너무 그 내가 분명히 힌트 줬어요. 네, 이제 나중에 똑똑한 고객한테 잡혀가지고 다 옷 뺏기고 못 뺏기고 아유 그걸 괜히 알려줬나봐요. 이러면서 옛날에 직원들이 그래. 여기서 그런 표 배워가지고 딴 컨설팅 회사 가가지고 지가 두목행세. 뭐 죽은 이가 없어.
근데 또 여기에 있으면 애들 또 가르치는 애들이 뭣도 모르고 그냥 막 퍼다 줘. 그게 뭐 진리인 줄 알아. 진짜 어리석은 거죠. 자, 그러면 질문은 지금 없죠? 네, 없습니다. 네, 없으면 이제 명도 들어가겠습니다. PT의 매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완전 마스터해버린 거지, 한마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PT는 인생 역전이다. 쓰나미와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운동입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이다. 이론과 실물을 성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이다. 쓰러불어.